로 발표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 이종석 연구원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두 가지를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러한 그 큰 행사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H2월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이 연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향후에 결과값이 일부 바뀔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플라즈마 탄소 자원화 기술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한 것을 말씀드릴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CCUS 기술에 나아가야 할 기술적이고 정책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왜 탄소 자원화 기술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수행한 전과정 평가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이때 제가 설정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과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CUS 기술 개발의 필요성 부분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EU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CCUS 상용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CCUS 기술 개발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 정책에 따르면 탄소 중립 사회 구현을 위해서 친환경 탄소 자원화 기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 산업계 수요를 분석해 본 결과 화학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온실가스 등 저활용 자원을 유용 제품으로 전환하는 친환경 화학 공정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CCUS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 왔으나 아직까지 상용화 전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CCUS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저는 환경성 평가 기반의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탄소 자원화 기술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축 효과가 미비하다면 어떠한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CCUS 기술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를 수행을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환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즈마 기술 기반의 CCU 기술을 중심으로 기존 기술과 비교 LCA를 통해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에서 타겟이 되는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하고 액화하여서 플라즈마 계질 공정을 통해서 합성가스가 생산되게 됩니다. 이 합성가스는 이제 가스 분리 공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CCUS 기술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를 수행을 함으로써 이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전과정 평가를 총 5단계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기능 단위 설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능과 기능 단위가 동일을 해야 되는데요. 앞서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공정의 주요 기능은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CU 시스템의 경우에는 포집된 CO2를 바탕으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을 하는 것이고,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나프타 계지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중류 연소를 통해 일산화탄소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능의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하고 생산하는 기능으로 정의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과정 평가 측면에서 봤을 땐 결국에는 포집된 CO2가 나온 곳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전소의 기능인 전력 생산과 공급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과정 평가 결과값의 기준이 되는 기능 단위의 경우에는 수소 1톤 생산, 그리고 일산화탄소 39.8톤, 전력 46.15MWh를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한 기능과 기능 단위에 따라서 시스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프타 계질과 중류 연소를 통해서 수소와 일산화탄소를 생산하게 되고 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하게 됩니다. CCUS 시스템의 경우에는 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CO2를 포집하고 액화하여서 플라즈마 반응기로 투입되는 원료로 쓰게 되고 이때 천연가스도 같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들도 소비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서 수소와 일산화탄소가 생산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당진 화력 발전소에 이산화탄소 포집 장치 설비가 설치될 경우 에너지 효율이 약 30% 정도 저감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전체 시스템에서 보았을 때는 이 포집 장치가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기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기 보상의 측면을 시스템 경계에 포함시켜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CCU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2가지를 제시하였고 CCUS 기술의 경우에는 총 3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1번과 시나리오 3번의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시스템 경계 설정 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시나리오 2번의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과 동일하되 향후 당진 화력 발전소의 2030 시나리오 기준으로 발전원별 비율을 변화시킨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4번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3에서 동일하게 당진 화력 발전의 2030 시나리오에 따라서 발전원별 비율을 변화시킨 시나리오인데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발전원별 비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나리오 3번보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덜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원료로 들어가는 CO2의 양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서서 정의했던 기능 단위인 수소와 일산화탄소 1톤과 39.8톤을 생산하는데 만족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당진 화력발전소 2030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문제가 한 번 더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가 기능 단위를 수소와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도 기능 단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한 기능 단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시스템에서는 이 차익만큼 환경적인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나리오 4번의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였고요. 시나리오 5번의 경우에는 시나리오 4번과 동일하되 플라즈마 반응기에서 남아있는 미활용 공정열을 그대로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에서 사용했을 경우를 시나리오 5번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설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세부 공정별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1차 데이터를 수집하였고요.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에는 문헌값을 사용하였고 에코인벤트나 국가 LCI DB 등 2차 데이터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과정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시마프로를 활용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와 오존층 파괴,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 고갈 측면에서만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CCUS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하면서 시사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전과정 평가 결과 총괄 결과표입니다. 실제로 그래프와 표에 보시다시피 기존 시스템, 즉 시나리오 1보다 모든 시나리오가 다 환경 영향이 적게 산출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탄소 자원화 기술을 도입할 때 현재 기준으로서는 약 3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켰을 때는 약 90톤의 감축 효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과 CCUS 시스템에 대해서 결과를 비교한 결과 기존 기술 대비 CCUS 시스템이 약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20% 저감, 미세먼지 생성 측면에서는 41% 저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존 기술 대비 20%라는 이러한 훌륭한 저감 효과가 있지만 아직까지 기여도 분석을 한 결과 탄소를 자원화할 때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한 가스 분리 공정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정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발전원별 비율 변화에 따라서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존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증가시켰을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8%,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약 7% 정도 나타났다면 CCUS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의 그 비율만 증가시켰을 때는 온실가스가 61% 저감,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약 62%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시나리오 2번과 4번, 즉 2030 시나리오를 반영했던 기존 시스템과 2030 시나리오를 반영한 CCUS CCUS 시스템에 대해서 전과정 결과를 비교했을 때 약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66%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향후 CCUS 기술 적용 시 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활용 공정열 사용에 따라서 전과정 평가 수행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약 5%,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약 6%로 미비하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O2 포집을 위해서 소비되는 이 재생열 에너지의 경우에는 포집과 액화 공정에서 소비되는 전체 에너지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이 전체 공정에 대해서 전과정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포집과 액화에 대한 부분만 제가 별도로 떼내어서 한번 결과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미활용 공정열을 사용했을 때 약 70% 정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CCUS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미활용 공정열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이 케이스로 시작한 이 하나의 케이스를 가지고 CCUS 상용화 촉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CCUS 기술들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꼭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실제 기존 에너지를 100%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에는 실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화석 연료 기반의 에너지와 CCUS 기술과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때 CO2를 포집하는 공정보다 활용하는 공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활용 공정 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이 요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재생에너지 전환만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CCUS 기술과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를 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물론 다양한 영향 범주들 중에서 총 4가지의 영향 범주만 고려를 하였지만 향후에는 온실가스 감축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영향 범주 측면에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서 기술 개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계에서 아리백과 연계하여 CCUS 기술을 도입할 때 분명히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기업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미활용 공정열을 CCUS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수행했던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CCUS 기술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었지만 현재 추출 수소 생산 시 발생되는 CO2를 포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CCUS 기술은 다른 기술들과 연계성이 높은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타 기술 분야의 융합 연구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CCUS 기술 분야는 아직까지 상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녹색기술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플라즈마 탄소 자원화 실증 사업과 같은 정부 주도의 다양한 실증 사업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석 연구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두 가지 질문입니다. 포집 장치가 설치되면 에너지 효율이 30% 저감이 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 포집 설비가 설치되면 그 포집 설비가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당진 화력 발전소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시 소비된 에너지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인데요. CCU를 통해 포집된 CO2는 어디에 활용이 되고 현재 국내에 CCU 설비가 설치된 곳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해 답변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그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전환해서 제가 알기로는 화학연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메탄올을 생산한다던가 포름산을 생산한다던가 다양한 화학물질 원료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었죠? 네, 설비가 설치된 곳과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저희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증 사업인데 아직 그 실증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3차년도에 실증을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장소는 당진 화력 발전소를 실증 대상 선정 사업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석 연구원님의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까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